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,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주제는 실리프팅입니다. 이 실리프팅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최근 몇 년간 실리프팅 시장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. 그런데 또 그만큼 실리프팅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죠. 그래서 이 실리프팅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 왔습니다. 먼저 실리프팅이라 하면 실에다가 니들을 달아서 이렇게 피부 밑으로 주입을 하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최소 침습으로, 즉 절개를 하지 않고 침습을 함으로써 흉터가 보이지 않게 하면서 피부의 리프팅을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개를 하지 않고도 볼살이라든지 턱살이 처진 것을 실로 가지고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많다 보니 진입 장벽이 낮아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의사분도 절개를 해서 열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적고 빨리 끝나고, 또 수술실에서 하지 않고도 치료실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시술이어서 의료진에게도 편하고 환자에게도 편한, 모두에게 편한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. 근데 과연 이 실리프팅이 장점만 있을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모든 시술이나 수술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. 부작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. 수술을 보통 직접 열어서 합니다. 그래서 직접 신경을 보고 혈관을 보고 다치지 않도록 눈으로 보고 할 수 있지만, 실리프팅은 손끝의 감각에 의해서만 의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의 감각으로 니들의 방향을 살펴서 보지 않고 시술을 하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 이렇게 찔러 넣었을 때 어느 정도 깊이로 할 수 있다든지, 아니면 똑같은 깊이로 계속 유지하게 일관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가 이 경험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즉 많이 할수록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좋지만 늘 같은 컨디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술을 했던 의사들도 매일매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런 피부에 찔러 넣은 실이 어떨 때는 울퉁불퉁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, 그 찔러 넣은 부분에 혈관이 만약에 터지면 피가 날 수 있고 멍이 들 수가 있고요. 그 찔러 넣은 부분에 신경이 다치게 되면 신경의 감각 이상 증상이라든지 운동신경의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겠죠. 또한 여기를 찔러 넣었을 때 이 침샘이 있습니다. 침샘을 다치게 되면 침이 흘러나와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, 만약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이 실이 보통 흡수가 되는데 1년에서 2년 사이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피자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청량음료들을 좋아해서 가공첨가제를 많이 주입을 하게 되면 림프가 오염된 상태인데, 그 림프가 오염된 상태에서 니들로 피부를 뚫었을 때 림프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찔려진 림프에서 오염된 물질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것이 조직에 오염을 시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아토피가 있다든지 비염이나 천식이 있다든지 질염이 심하다든지, 그리고 소화기의 이상으로 인해서 설사를 한 번씩 한다, 이런 만성 림프 오염 증후군에 빠지신 분들은 만약에 실리프팅을 했었을 때 림프가 이미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염된 부분을 니들이 찌르게 되면 림프가 터지게 됩니다. 그런데 일반 깨끗한 림프가 터지는 것은 바깥에서 보이진 않지만, 오염된 림프가 터지는 것은 오염된 물질이 실에 붙을 수 있으면 물론 조직으로 흘러나와서 조직의 염증을 야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경우가 잘 없지만, 평소 잠을 못 자고 탄수화물은 많이 먹고 운동은 하지 않아서 피곤해서 내가 실리프팅으로 조금 얼굴이 밝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, 그때 받게 되면 림프가 오염이 심한 상태에서 받고 이미 몸 상태가 안 좋은,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실리프팅으로 인해서 오염된 물질이 흘러나와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. 이렇게 몸 컨디션 따라서 실리프팅이 이상이 없을 수도 있고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, 또 의사의 기술에 따라서도 울퉁불퉁한 면이 생길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신경이나 혈관, 침샘 등 여러 가지 구조물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술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, 단순히 광고에서 뜨는 것을 보고 다른 병원보다 비용이 좀 많이 싸다고, 그리고 의사 수가 많거나 병원이 크다고
이런 것에 현혹이 되어서 실리프팅을 받게 되면 실리프팅 받는 사람은 한 명이고 그 시술을 하는 사람은 의사 한 명인데 이런 것에 현혹돼서 시술을 받게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실리프팅이 과연 안전한가를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가 날 수가 있고 어떤 의사가 시술하느냐 그리고 그 의사가 어떤 컨디션에서 시술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실리프팅을 하실 때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실리프팅으로 여러 번 해서 6개월도 가지를 않고 재발이 되는 것을 경험해서 결과적으로 돈만 아깝고 수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안면거상술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? 아무래도 안면거상술을 하는 병원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이 실리프팅을 한 것을 제거를 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 단순히 안면거상술을 재수술하는 것보다 실리프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수술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상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오늘 어떠셨습니까? 실리프팅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쉽게 진입장벽을 넘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